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이번 한 주는 일본의 경제 제재, 경제 보복 이야기를 계속 꺼내는 듯 합니다. 자, 오늘도 흥미로운 이슈가 생겼습니다. 자, 일본이 경제 제재를 우리나라에 가하면서 불산을 포함해서 3개 반도체 중요 소재에 대한 제재를 가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최근에 흥미로운 풍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러시아에서 한국에게 불산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들어왔어요. 좀 쇼킹한 소식이었는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풍선 효과들이 지금 점점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요, 일본의 경제 제재가 한국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증시 토크에서 이에 대해서 풍선 효과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산이 던진 주식시장의 파고입니다. 불산. 이 불산이 일본의 무역 보복의 3대 반도체 핵심 소재 중에 하나였죠. 자, 특히 일본의 불산 같은 경우에는 순도가 매우 높다 보니까 이 반도체 생산 업체에서는 일본산 불산을 많이 애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한국의 불산 수입국 중 일본에서 생산한 불산의 비중이 42%에 이를 정도로 그 비중이 높았고, 최근엔 일본이 어거지 논리까지 내세우면서 불산을 한국에 수출하지 않겠다. 그런 논리로 나가고 있죠. 한국에 수출한 불산이 북한에 넘어갔다. 그래서 사린가스를 제조했다.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 논리까지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억지 논리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 하태경 의원이 오히려 일본이 불산을 북한에 넘긴 게 아니냐, 뭐 그런 식의 자료를 어젠가 그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일본이 참 과거부터 역사를 쭉 보게 되면은 억지스럽고 거짓의 역사가 정말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 순진한 우리나라였죠. 어쨌거나 자, 일본의 경제 보복이 풍선 효과를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만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5가지로 제가 압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업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일본이 저렇게 제재를 가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다 죽는다, 이제 다 끝났어,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기업이 만약에 생명이 없고 그냥 뭐 오락실 게임 같은, 오락실 게임에 있는 어떤 시뮬레이션상의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냥 죽겠죠.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 행동 하나하나가 회사를 살아있게 하는 유기체적인 행동들입니다. 자, 기업 오너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희망들을 찾기 시작했고요. 최근 들어서 그 희망의 불빛이 하나 둘 비춰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LG 쪽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다음 뉴스에서 검색한 자료인데요. 자, LG 디스플레이 불화수소 이외에는 일본 규제에 영향 없다. 불화수소 국산으로 대체하겠다. 이런 뉴스가 이번 주에 2번에 걸쳐서 나왔고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7월 초반에도 희망 자체가 없었던, 정말 암울했던 그러한 분위기였는데 생존에 대한 희망의 불빛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풍선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4가지의 풍선 효과가 또 있는데요. 두 번째로 나타난 효과는 이게 제법 큽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 러시아가, 한국 대사관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한국에 불산을 공급해 주겠다. 그런데 그냥 불산이 아니고 일본보다도 순도가 높은 앞서 언급드릴 때 일본의 불산 순도가 69, 99.9999%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보다 더 순도가 높으면 어느 정도일까요? 물론 저건 이제 테스트나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뭐 오케이 한다 하더라도 수개월간의 시간이 필요한 문제고 그리고 더 민감한 문제는 미국이 있습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러시아가 그렇게 제안했다고 해서 냉큼 그래요 빨리 주세요 하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저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것을 발표한 그 자체만으로도 자, 미국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에 대해서 서방 세계는 많이 경계하고 불편했습니다. 100여 년 전에도 보게 되면은 자, 러시아가 청나라 쪽으로 쭉 내려올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유럽 열강들이 같이 막기도 했었고 그리고 소련이 남쪽으로 이렇게 세력을 확장하려고 할 때 그러면서 중국하고 국경 분쟁이 있을 때 미국이 중국 편을 들기도 했죠. 자, 그만큼 이제 러시아의 세력 확장이나 남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불편합니다. 자, 적어도 자, 미국 입장에선 한일 관계가 이렇게 껄끄러지면 잘못했다가는 러시아의 세력이 너무 커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미국의 중재자 역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당장에 지난 10일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했죠. 자, 그리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어제 밤 사이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자, 한미일 3국 관계를 위해서 자, 중재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일본하고 한국 간의 문제는요, 단순하게 한국하고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미일 3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극동 지역의 전체적인 세력 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미국 입장에서는 중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중간에 제3국의 액션이라든가 우리나라가 요구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랬다면은 미국이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일단은 오랜 기간 기다렸어야 합니다만 생각보다 빨리 중재 과정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러시아의 등장은 그 풍선 효과, 생각보다 빨리 미국이 중재자로서 등장하게 되는 그러한 풍선 효과를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풍선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본의 소재 부품 의존도 이제는 사요나라. 이제는 사요나라입니다. 자, 우리 생각하면 1965년 이후 한국의 대일 무역 적자는 누적해서 700조 원에 이릅니다. 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본의 소재나 부품을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완전히 의존이었고 지금도 핵심적인 부분은 많이 의존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 매년 대일 무역 적자가 자, 20조 원에 이릅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가마우지 신세다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일본의 경제 제재를 계기로 해서요, 오히려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전부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소재나 부품이 공급이 안 되면 어떡하지? 라든가 일본의 어떤 자연재해가 나서 공급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예, 이런 생각은 해왔을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격은 아니더라도. 자,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국산화라든가 아니면 일본 아니어도 제3국, 뭐 독일이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예, 대체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일본 경제 제재를 계기로 해서 예,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 일본의 소재 부품 의존도를 현격하게 낮출 것으로 예,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 자, 이번 주에 만약에 뭐 일본에 가서 예, 일본 경제인들 만나고 기업 관계자 만나고 이런 예, 출장을 가신 분들이라면 예, 정말 치사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자존심 상하는 상황들이 아마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런 상황을 경험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5년, 10년 뒤에도 일본 소재 부품에 절대 의존한다? 만약에 그런 기업이 있으면 예, 망해야죠. 예, 부품 소재를 다각화해서 절대적인 의존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예, 그렇게 풍선 효과를 세 번째로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일본의 소재가 공급이 중단된다? 그러면 대한이 급부상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자, 일본 외에 소재 공급처가 아예 없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자, 일본의 뭐 불산 외에 3개 소재 보게 되면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긴 합니다만 자, 일본보다 멀리 있어서 예, 배송 비용 때문에 라든가 다른 이유로 해서 차선으로 생각했던 예, 공급업체들이 있었겠죠. 순도 문제도 있었겠고요. 자, 하지만 자, 그러한 차선책들을 예, 대안으로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제는 카드를 꺼내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물론 몇 개월 동안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 현장 입장에서 좀 힘들 수 있죠. 특히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불산이나 이러한 포토 레지스트리라든가 이러한 재고가 수개월치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소재 공급이 중단된다고 한들 예, 극단적으로 아예 생산 자체가 불가능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산 같은 경우도 보면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생산하는 업체들도 있을 거고 제3국에서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순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순도의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가 있긴 하죠. 그런데 아예 생산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불량률과 수율의 문제가 있게 됩니다. 예. 아예 생산이 되는 게 아니고 생산량이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요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면은 나쁜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 반도체 가격은 오랜 기간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상황에서 일본의 소재 공급 중단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줄어든다? 그럴 경우에는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서 자,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자, 오랜 시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빠졌다는 논리가 적용이 되어 왔는데 그 논리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중재를 해서 다시 소재가 공급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반도체 가격은 높아진 상황에서 예, 승승장구하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예.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도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풍선 효과 다섯 번째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어제 그제 사이에 다나와에 있는 DDR4 예, 메모리 가격의 추이가요. 자, 최저가가 한 이틀 3일 전만 해도 28,500원이었는데 자, 현재는 최저가가 35,000원으로 20% 가까이 튀었습니다. 예. 그 전에 보게 되면은 1년 가까이 가격이 주구장창창 하락했잖아요.
자, 그런데 공급 부족 우려감으로 가격이 튀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 현재 만약에 정말 일본이 미국이 중재도 안 해주고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경제 제재를 계속 가하게 될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차질이 발생될 수 있죠. 문제는 자, 이로 인해 가지고 단순하게 우리나라가 메모리를 생산하는데 차질이 있다라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D램 세계 시장 점유율은 70%입니다. 삼성이 42.7%, SK, 하이닉스가 30% 가까이 되고, 합치면 70%가 훨씬 넘네요. 자, 낸드 플래시는 점유율이 50%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기술력은 세계 최고예요. 자, 저 같은 경우도 SSD 산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거 삽니다. 그만큼 퀄리티가 좋으니까요. 자, 한국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퀄리티가 낮은 거를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 메모리 가격의 반등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겠죠. 메모리 가격은 반등하면서 오랜 기간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하게 메모리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글로벌 IT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왜냐? 이 메모리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 그리고 메모리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용되는 이제 다른 어떤 제품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전체를 보게 되면은, 자, 메모리에 사용되는 원재료, 실리콘이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 업체들도 영향이 있겠죠. 그리고 일본 소재 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 외에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소재 업체, 그 외에도 반도체 장비 생산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생산 자체도 문제가 될 것이고,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드는 PC라든가 노트북, 그리고 핸드폰, 여기에만 쓰이는 게 아니죠. 자동차에도 반도체 메모리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비행기 등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 다 쓰이게 되는데, 그 전체 글로벌 IT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칫 이게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고, 이런 문제가 비화가 되면요, 반도체 가격은 더욱더 상승 추세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앞서 언급드렸던 김현종 차장이 미국에 가서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설득하겠다, 중재를 해달라라는 부분을 요청하러 갔다고 하죠. 자, 미국도 이 부분을 간과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구글, 애플 등과 같은 엄청난 반도체를 소비해야 되는 최말단의 기업들을, 가장 최전방에 있는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 부분들 우리가 쉽게 단순하게 메모리와 일본의 소재 문제로만 그치는 문제는 아니다. 이것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마시라.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갈 길은 멀긴 해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자, 현재 우리나라의 일부 매스컴과 일부 투자자들의 분위기를 보면요, 이건 우리나라 매스컴인가 싶을 정도의 심한 비유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 당장 무릎을 꿇고 빌어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기사나 혹은 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많이 불편합니다. 자, 물론 몇 개월 동안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 단위로 갈 수 있지만, 자,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망해 가야 될 국가가 그래서일까요? 주가지수 2%나 폭락하면서 대한민국은 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볼까요?
자, 일본의 무역 보복, 경제 보복에도 불구하고 주가 지수는 2% 하락한 정도로 지금 선방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오히려 다시 반등하고 있죠. 자, 그 사이에 호재들이 존재했다는 것도 잊혀지고 있어요. 자, 미중 무역 전쟁이 휴전 중에 지금 들어가 있고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호재들도 밑에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오늘 점심 먹고 나오다가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어떤 결의안이 있었습니까? 예. 한반도 종전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저기 이제 하원까지 가고 실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사인 쫙 해가지고 종전 끝 해야지 모든 것이 끝나겠지만 미국 하원에서조차 한반도 종전 결의안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이거 엄청난 호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뭐 저거 어쩌라고 빨리 일본에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자 관점에선 부지불식 간에 지금 증시 주변에 호재가 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렸던 상황들 결국은 반도체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삼성전자의 주가를 장기적으로 억눌러 왔던 메모리 가격의 하락이 이제 추세 전환에 임박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증시 토크하면서 긴 시간 좀 진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끝까지 저희 영상 보아주신 애청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그 진실된 마음에 감사드리면서요. 자, 우리 애청자님들 지금 이 순간까지 보신 분들이시라면 정말 저의 영상과 저를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님들이시라 생각이 됩니다. 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뭐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사람들의 비관 속에서 그리고 대외적인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했습니다만 자, 그 이면에 새로운 기회가 움트고 있다라는 거 너무 시장을 비관적으로는 보지 마시고 투자 원칙 지켜가신다면 좋은 투자 결실 반드시 따라오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말 즐겁게 보내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는 걸로 하고요. 자, 주말 사이에 토요일에 재토크 영상 준비했고요. 일요일에는 금융사 토킹 어바웃 이것도 또 재밌는 내용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증시 토크는 월요일에 뵙지만 토요일, 일요일에도 재토크와 금융사 토킹 어바웃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